해겔이 얘기하고 있는 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포조가 하는 말이 있어요. 포조가 이러죠. 내가 왜 이런 놈을 고용하는 그런 생각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누군 줄 알아? 바로 저놈이야 그래요. 그렇죠. 나는 모든 걸 저놈한테 배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앞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포조가 노예였고 그리고 럭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한테 몽땅 배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럭키는 뭐가 되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진행되면 다음에 가면 다시 뒤집어져요. 다시 뒤집어져요. 지금 뭐냐 하면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계급 권력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척결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인과 노예가 뒤집어질 뿐 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해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해드리는데 정신현상학 보게 되면 바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라고 제일 유명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무엘 베케트가 이 럭키와 포조의 구도를 1장과 2장에서 뒤집어 버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아마 앞으로 올 세상도 여기 이 관계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 베케트가 굉장히 거대 담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또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눈물은 무엇이죠? 늘상 사라지지 않지. 왜냐하면 어떤 놈이 울면 어떤 놈은 눈물을 안 흘리는 거고 어떤 놈이 눈물을 안 흘리면 어떤 놈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만 그랬나? 옛날부터 그랬고 하나도 변한 게 없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역사적 담론입니다. 세계사적 담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그 고도가 온다는 게 뭘까? 고도가 만일 오면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고도가 오나? 아니면 고도 와봤자 또 옛날에 있던 거 지금 있는 거 또 시작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는 고도를 이 극적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그 이제 대화를 때때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장난질만 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철학적 담론을. 그 나중에는 뭐 이성이 아니고 오성인데 그래서 그 이성이라고 번역을 하셨어. 근데 그 이성과 오성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오성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에스트라공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우리 다 미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미친 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에스트라공은 누굽니까? 자꾸 고도를 잊어버려요. 근데 자꾸 고도를 기억하는 건 누구예요? 블라디미르예요. 그래서 에스트라공 보잖아요. 우리 가면 안 되지. 블라디미르. 왜? 고도를 기라야 돼. 그제서야 비로소 에스트라공은 참 그렇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데 이 블라디미르가 고도를 기다려야지. 라고 해서 그 고도가 뭐냐? 그 고도가 뭡니까? 누구예요? 에스트라공한테 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걸 맨날 까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냐면 고도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뭐냐면 고도를 자꾸 상기하는 것은 고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는 걸 잊어먹으면 어떡하니? 그게 아니고 무엇이죠? 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끝날 바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고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면 무엇입니까? 단두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논리를 제가 볼 때는 이 역설적 논리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게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한 그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 식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고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고도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고도가 오지 않게 만드는 기다림이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게 상황의 극한 상황인데 극한 상황에 우리가 흔히 소위 실존주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탈실존주의적인 그런 그 실존주의마저도 위안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즉 뭐냐면 단두대 위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여기서 배경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무대 상황이라는 거죠. 이 무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해. 살아남기의 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살아남기의 한 전략이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를 추적하고 뭘 기다리느냐 아니면 왜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을 연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기다림을 연장시키는 것이. 그 기다림을 연장시키는 것이 말장난이기도 하고 광대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대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저와 럭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존재들이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이런 극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게 무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베케트에게 무대는 뭐냐? 무대는 흔히 얘기할 때 기존적으로 무대는 뭐냐면 거기서 그 어떠한 의미가 구성되는 어떤 그런 그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극으로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베케트에게서 소위 연극의 무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구성되고 발견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케트는 무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비우려고 하고 무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뭡니까? 없애버리려고 한다. 근데 그게 무슨 연극이냐? 그게 무슨 연극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연극하고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